안녕하세요, 정원아빠입니다. 오늘은 많은 건축주님들이 문의를 해주신 시공사 특약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공사 특약을 정하는 이유가 뭘까요? 계약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특약을 작성을 하는데요. 보통 표준 도급계약서 상에 있는 일반 조건이 있는데, 이게 다 건축주님들이 생각하실 때 무조건 건축주님이 유리하게 이런 조건들이, 계약사항들이 있는 줄 아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세히 읽어보시면 건축주님이 불리한 조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가에서 정한 표준계약서라고 해서 그것만 믿고 계약서를 막 찍었는데,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는 건축주님이 상당히 곤란한 경우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지만 건축주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지 이런 싸움에서 계약 사항에 대해서 시공사랑 건축주랑 다툼이 생기거나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떻게 계약을 해야지 유리한지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변호사님도 찾아가고 세무사님 찾아가고 여러 기술자들, 건축사님들, 그리고 공무원들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저도 많이 공부를 했는데요. 그리고 실제 경험도 많이 했고, 그래서 경험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계약서를 이렇게 쓰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은 내가 당할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거를 직접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건축주님들한테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건축주님들이 시공사한테 견적을 받고 계약서를 쓰기 전에 특약사항을 막 이제 인터넷이든 친구들이든 또 다른 지인들이든 여기저기 막 하셔가지고 특약사항을 물어봐서 특약사항을 막 넣으셔가지고 계약을 체결을 하시는데, 그런 경우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견적할 때는, 입찰할 때, 시공사가 견적을 할 때, 시공사가 입찰을 할 때는 그런 사항이 전혀 없다가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러이러한 조건, 특약사항들을 막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시공사가 당연히 그 내용들이 견적에 포함이 안 됐겠죠. 계약 내용에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시공사에서 이런 조건으로는 난 계약을 못 합니다. 그리고 이런 조건으로 계약을 하려고 하면 추가 비용을 주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면 건축주님이 많이 당황을 하시죠. 그래서 추가 비용을 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특약사항을 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진짜 알맹이 하나도 없는 계약이 되고 안 하는 이만 못한 특약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제일 중요한 거는 시공사한테 견적을 요청을 할 때, 입찰을 요청을 할 때, 견적 참여를 요청을 할 때, 그때 특약사항을 미리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특약사항, 그러니까 이 견적 조건이라고 하죠. 견적 조건이 나중에 공사 계약 특약이 되니까 이 견적 조건을 모두 공사 견적에 모두 포함을 해라, 미리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견적 당시에 그걸 줬기 때문에 당연히 그 내용을 공사 금액에 포함을 하고, 그리고 계약에 포함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견적할 때 이런 조건들을 미리 주면 공사비가 추가가 안 됩니다. 근데 계약하기로 하고 이런 특약 조건이나 계약 조건을 주게 되면 시공사는 계약을 못 합니다, 아니면 추가 비용을 줘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버립니다. 그럼 상당히 곤란해지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견적할 때 계약 특약사항을 미리 주는 겁니다. 견적 조건이라고 해서 시공사한테 도면하고 각종 서류들하고 그리고 견적 조건, 요거를 같이 제공을 해서 시공사가 그걸로 가지고 견적을 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시공사한테 지급해야 하는 서류는 제가 저번 영상에서 가르쳐 드렸죠. 그것도 아주 중요한 거니까 그것도 꼭 반영을 하셔야 되고, 거기서 제가 얘기했던 입찰 설명서, 그게 바로 견적 조건입니다. 그거를 지금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견적 조건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 견적 조건이 특약으로 가는데 이거를 어떻게 써야 되느냐, 무엇을 써야 되느냐, 그거를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그럼 오늘 아주 중요한 시간이니까, 이게 다 돈입니다. 돈이니까 꼭 잘 메모하셨다가 견적 받을 때, 시공사한테 견적 요청할 때 시공사 견적 도면하고 서류들하고 그리고 각종 그런 조건들, 공례역서, 그런 거랑 같이 이 견적 조건을 같이 제공을 해서 시공사가 제대로 견적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리시고 제가 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견적 조건에서 제일 첫 번째로 써야 되는 게 뭐냐면, 본 견적 조건은 도급계약서 특약으로 표준 도급계약서 일반 조건에 우선해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필히 숙지 바랍니다.
요 내용이 제일 첫 번째로 들어가야 됩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표준도급계약서 일반 조건에 보면 부당한 특약이나 그리고 말도 안 되는 특약, 그리고 한쪽이 유리한 특약 뭐 이런 것들은 다 무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특약을 해 놓으셔도 이게 부당하다, 말도 안 된다, 한쪽에 너무 유리한 특약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해서 그 특약을 무효로 해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이 특약에 대해서 쓰실 때 일반 조건을 확인하셔야 되는데, 일반 조건이기 때문에 특약에 우선합니다. 특약은 맨 뒤에 있는 거고 일반 조건은 앞에 있기 때문에 이 일반 조건이 법적 효력이 더 우선합니다. 그럼 특약을 많이 써봤자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거의 다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막 우기기 시작하면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특약이 있다 그러면 특약에 제일 처음에 넣으셔야 하는 게, 본 특약사항은 도급계약서 일반 조건에 우선하여 법적 효력을 가진다. 이것을 갑과 을이 합의하여 도장 날인한다 라는 거를 꼭 쓰셔야 됩니다. 그러셔야지만 그게 특약이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앞에 뭐 부당특약 뭐 막 그런 거 있지만 우리가 합의해서 그거 외에 다른 특약을, 그걸 우선하는 법적 효력을 가지는 특약을 정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하겠죠.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이거를 맨 처음에 쓰시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기본적인 특약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대관청 업무의 허가사항 보고 그리고 승인, 협조 등의 사항은 당해 공사, 시공사 책임으로 하며 이에 소요되는 공과금 및 잡비 등 인허가 비용은 시공사 부담으로 합니다. 요것을 쓰셔야 되는데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공사를 하다 보면 관해에 신고를 해야 되고 허가를 받아야 되고 뭐 보고를 해야 되고 그리고 뭐 필증을 받아야 되고 이런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계약에 포함이 안 돼 있어서 이 비용은 건축주님이 주셔야 합니다. 계약서에도 없고 도면에도 없고 견적 조건에도 없고 특약에도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건축주님이 부담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이거를 건축주님한테 미루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건축주님 상당히 당황하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대관 업무, 인허가상, 인허가 업무들 이런 것들은 다 시공사에서 신고하고 처리하고 그리고 그 비용들을 다 시공사 부담으로 한다라는 것을 꼭 명기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공사장 및 공사장 주위 정리정돈, 안내 표시판 설치, 그리고 보안 관계도 등 이런 거 설치를 시공사 책임으로 합니다 라고 꼭 하셔야 됩니다. 이건 뭐냐면 공사장 주위가 지저분하게 되면 민원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안전 표시판이라든지 뭐 보안 뭐 이런 것들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도 안 하시는 시공사들이 많아요. 공사장 주위라든지 뭐 이런 거 정리정돈 공사하다 보면 지저분해질 수도 있고 뭐 그렇지 않느냐, 어디나 다 그렇다, 뭐 안전 표시판 이런 거 돈도 안 주지 않았냐 막 이런 식으로 막 해가지고 현장 관리를 안 하거나 건축주님한테 그 비용을 부담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꼭 이 사항을 미리 견적 조건에 달고 특약에 넣으셔야지만 시공사가 공사장 주위를 깨끗하게 하고 자재 정리도 하고 안전 표시판 설치하고 안전 시설물 이런 것들을 설치하고 그리고 도난 방지 이런 것들도 시공사에서 다 하게 됩니다. 안 했을 경우는 내가 하라고 했는데 왜 안 했냐라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안 했으면 뭐죠? 계약 위반이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공사와 관련된 민원 대책을 특별히 고려해서 공사비에 반영해야 하며 민원 발생 시에 처리는 시공사 책임으로 합니다. 이게 뭐냐면 공사하기 전에 미리 민원이 생길지 안 생길지를 미리 좀 보시고 주변 건물들도 좀 보시고 주변 도로 상황이라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 있잖아요. 인접 건물들, 그런 건물들에 대해서 누가 살고 어떤 사람들이 좀 이상한 사람이라든지 까탈스러운 사람들이 미리 좀 조사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민원비에 좀 반영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민원이 생겼을 때 그걸로 대처를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건축주님이 민원이 발생이 되면 건축주님이 다 부담을 하라고 하는데, 자, 공사성 민원은 건축주님이 부담을 하시는 게 아니라 시공사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이 됐을 때는 누가 부담을 한다?
시공사가 부담을 하는 거고요. 공사하면서 발생된 민원이 아니고 감정적인 민원이라든지, 그리고 공사하고 전혀 관계없는 민원, 그냥 와서 떼부리시는 분, 공사를 하니까 막 나는 막 뭐 미치겠다 막 하면서 막 이제 말도 안 되는 막 주장하고 공사 방해를 하고 말도 안 되는 민원들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솔직히 시공사가 잘못이 없죠. 그렇죠? 공사하면서 생긴 민원은 시공사가 당연히 처리를 하는 게 맞고, 이런 공사하고 상관없는 민원은 건축주님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런 건축주님 책임의 민원들도 시공사가 앞장서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게끔 하고, 건축주님은 뒤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건축주님이 앞에 나서서 민원을 처리하게 되면 상당히 금액도 커지고, 그리고 상당히 귀찮고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고 막 그럽니다. 가서 빌기도 해야 되고 막 울기도 해야 되고 하는데, 솔직히 이거 참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시공사에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역할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5번째, 시공사는 현장 조사, 설계 도면 및 공사 범위를 철저히 검토하고 도급 계약 후 견적 누락으로 인한 별도의 공사비 증액은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특약을 넣으면 좋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시공사가 계약한 다음에 도면 가지고 공사하려다 보니까 현장에 가서 보니까 도면하고 현장하고 틀리다, 이거 도면이 잘못됐다, 그리고 뭐 공사 범위도 이게 도면이랑 매칭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계약한 다음에 현장하고 도면이랑 틀리다는 이유로 추가 비용을 요구하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을 넣으시면 피해 가실 수 있겠죠. 6번째, 현장 조사 및 시공법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여 견적하고 필요한 가설 공사는 본 공사 범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라는 특약을 넣으시면 좋습니다. 이 현장 조사하고 시공법, 가설 공사 이런 것들이 많은데 신고해야 하는 서류들이 많습니다. 특정 공사, 비산먼지, 안전관리계획, 뭐 여러 가지 그런 신고해야 되는 도로 조명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건축주님한테 이거는 우리 견적 범위에 없는 거고 계약에 없는 내용이니까 이거는 건축주님이 비용을 주셔야 됩니다, 아니면은 건축주님이 직접 신고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시공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자 이런 특약을 넣으시면 좋겠죠. 예, 그리고 7번째, 건축주가 전달한 설계도서에 중대한 결함이 있거나 건축물의 사용 목적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안 방법을 적용한 공사비로 계약을 해야 합니다 라는 특약을 넣으시면 좋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건축주님이 공사용 도면을 이제 견적해달라고 보내줬는데 견적을 뽑다 보면 잘못된 걸 알 수 있거든요. 공사할 때 안다는 거는 좀 너무 기술력이 없는 거죠. 견적을 뽑다 보면 도면에 빠진 거라든지 문제가 되는 것들을 찾아내서 그거를 공사비에 포함해서 계약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공사하면서 도면이 뭐가 잘못됐다, 뭐가 결함이 있다, 하자가 생긴다, 뭐 이렇게 시공하면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내가 책임을 질 수 없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건축주님한테 추가 비용을 청구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특약을 넣어 놓으시면 아주 좋겠죠. 자, 그리고 8번째, 시공사는 견적 시 질이 회신된 내용에 대해 계약 금액에 반영하여야 하며 누락에 대한 책임은 시공사에 있는 것으로 합니다 라는 특약을 넣으면 좋습니다. 이건 뭐냐면, 견적을 뽑다 보면 도면하고 견적 조건, 뭐 허가 조건이랑 이렇게 상충되는 내용이라든지 뭐 빠진 거라든지 애매한 것들이 많습니다. 뭐 재료가 애매한다든지 아니면 뭐가 도면 매칭이 안 된다든지 설비 전기 구조 뭐 이런 건축 도면들이 서로 안 맞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죠. 그래서 그 궁금한 거를 견적할 때 물어보라는 거예요. 질의를 해라. 그러면 내가 회신하든 건축사님이 회신하든 누군가 회신을 해서 주면 그 금액을 견적에 반영을 해라 라는 내용입니다. 이거를 반영을 안 하는 시공사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책임은 네가 져라 라는 내용입니다. 아주 좋은 특약이죠. 그쵸? 9번째, 건축주가 제공한 설계도서와 허가조건, 견적조건을 근거로 시공사가 제시한 수량과 단가에 의해서 공사 금액의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구분해서 산출을 하여야 하며 수량 산출 및 단가 산출에 대한 책임은 시공사에 있습니다 라는 특약을 넣으시면 좋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건축주가 이제 설계도서, 그러니까 도면이죠. 도면, 허가조건, 견적조건, 뭐 기타 서류들을 시공사한테 견적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시공사가 직접 수량하고 단가를 뽑아서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구분해서 산출을 해라. 그 수량하고 단가의 책임은 시공사에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뭐냐면 이게 계약 이후에 수량을 잘못 뽑았다, 단가를 잘못 뽑았다, 뭐 단가가 너무 작다, 수량이 너무 작다, 뭐 이런 높은 건 얘기도 안 해요. 작은 것들을 잘못 뽑았다고 하면서 건축주님한테 이 부분은 좀 보전을 해줘라, 이 부분은 추가 비용으로 좀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적게 뽑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건축주님한테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건축주님이 책임을 안 지겠다, 그러니까 수량 산출하고 단가 산출을 잘해라 라는 특약입니다. 아주 좋은 특약이겠죠? 촬영 시 10번째 특약 영상을 빼먹었네요. 유 너그럽게 이해 바랍니다. 영상이 없어서 자막으로 10번째 특약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설계도면, 허가 조건, 견적 조건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필수적인 항목은 내역에 반영하고 공사 여건상, 기능상, 법제도상 당연히 시공되어야 할 사항의 내역 누락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라는 특약을 넣으시면 좋습니다. 11번 특약과 비슷해서 11번 특약 들으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그리고 11번째. 10번째랑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요. 약간 다른데, 그래도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들으세요. 설계도면 허가 조건 또는 견적 조건에는 규정이 되어 있으나 계약 내역서상 명기하지 못한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 비용을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설계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거나 오류 또는 누락 등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질의 확인해서 계약 내역서를 작성해야 하며 도면 검토 및 질의 불이행에 따른 책임은 시공사에게 있습니다. 또한 시공사가 작성한 계약 내역서의 오류에 대해서 건축주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로 인한 크레임은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특약을 넣으시면 좋습니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설계도면, 허가 조건, 견적 조건에는 규정이 돼 있는데 계약 내역서에 없다, 이거는 우리가 책임을 못 지겠다, 그러니까 잘 뽑아라, 뭐 그런 내용이고요. 설계도면이 일치하지 않아요. 설계도면, 허가 조건, 견적 조건, 그리고 견적할 때 지급했던 서류들이 서로 일치하지 않거나 오류가 있고 누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물어보고 계약 내역서를 작성을 해라. 그리고 도면 검토를 안 해서, 질의를 안 해서 발생되는 누락이나 이런 추가 비용들은 시공사 당신이 책임져라. 그리고 시공사가 작성한 계약 내역서에 대해서 이게 잘못된 거는 나는 책임 못 지니까 니네가 책임져라. 그런 거 가지고 크레임을 걸거나 분쟁을 일으키거나 뭐 청구를 하면 나는 인정하지 않겠다. 뭐 그런 특약입니다. 아주 유용한 특약이겠죠? 예, 그래서 이걸 꼭 넣어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12번째, 공사 현장이 협소하므로 주변 여건에 적용 가능한 공사 방법을 강구해서 견적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는 전적으로 시공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고요. 이게 자재 양중 및 작업 공간 확보는 전적으로 시공사 부담입니다 라는 특약을 넣으시면 좋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요즘에는 도심지 공사가 많다 보니까 공사 현장이 너무 좁아요. 자재 놓을 데도 없고 도로 막 불법으로 점용해야 되고 남의 땅을 빌려야 되고 막 그런 상황이 많습니다. 크레인을 놓을 공간도 없고 레미콘 타설할 공간도 없고 그런 어려운 현장들이 많습니다. 요즘 도심지 공사가 다 그렇죠. 이런 거를 현장 조사를 미리 해서 미리 자재 양중은 어떻게 할 거고 작업 공간은 어떻게 확보하고 이런 것들을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면 견적에 반영을 하고 이 비용을 나중에 청구하지 말아라는 얘기입니다. 계약한 다음에 현장 갔더니 작업 공간 안 나온다고 도로 조용비 달라. 그리고 옆에 부지가 비어 있으니 빌려서 쓸 테니까 이 임대료를 건축주님이 부담을 해라. 자재 양중 및 작업 공간 확보는 건축주님이 부담을 해야 된다 라는 내용이에요. 당연히 부담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거를 견적에 포함을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견적에 포함을 하라고 하면 대부분 견적에 포함을 안 하니까 문제죠. 그래서 일단 난 포함하라고 했으니까, 특약을 했으니까 건축주님은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 거죠. 요거 아주 중요한 특약입니다. 13번째, 시공사는 시공을 위한 가설공사를 계약 내역서에 필히 반영하여야 합니다. 공사 현장 주변 및 기타 작업 여건들을 사전에 답사하고 공사 현장 및 인접 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 상태 등을 조사하여 이를 충분히 계약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작업 차량 진입로 및 교통 상황, 공사장에 인접한 주변 시설물 및 건축물 등 공사 수행 및 준공에 영향을 미칠 정보를
내용들을 사전 수집하여 공사 수행, 안전사고 및 민원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 도로 조명료 등을 공사 금액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누락에 대한 책임은 시공사에 있습니다. 라는 특약입니다. 이 특약은 뭐냐면 공사를 하다 보면 공사에 수반되는 가설공사들이 많습니다. 이거 뭐 눈에 안 띄는 공사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계약 내역서에 표기하기가 견적에 넣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얘기를 안 해놓으면 나중에 뭐 조사하거나 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다 건건이 추가 비용을 청구하거나 그거를 부담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 상당히 당황스럽죠. 나는 계약을 했는데 막 계속 추가 비용이 생기면은 조그만 돈이라도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이런 특약을 넣어놓으면 가설공사로 인한 공사에 수반되는 가설공사로 인한 그리고 민원에 대한 그런 가설공사, 민원을 방지하기 위한 가설공사에 대한 그런 비용들을 청구하지 못하게 방어하는 특약이 될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겠죠. 14번째, 시공사는 주변 구조물에 대해 공사 착공 전 현황 조사 또는 사전조사 업체에게 사전조사를 의뢰해서 공사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민원에 대비해야 하며 그에 따른 비용은 시공사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착공 전 주변 건축물에 대한 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공사로 인한 분진 소음, 진동, 구조물의 크랙 등의 민원 발생 시 시공사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그 비용은 시공사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시공사의 공사 부주의로 인해 발생되는 손해나 민원은 시공사 책임이며 민형사상의 모든 민원에 대한 업무, 대민, 대관, 행정처리 업무는 시공사가 책임지고 수행해야 합니다. 라는 특약이 있습니다. 이 특약이 좀 길죠?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아까 13번이랑 비슷한데 착공하기 전에 주변 건축물에 대해서 미리 조사를 하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사전조사 업체한테 의뢰를 해서 공사하기 전에 사진을 다 찍어놓고 공사 완료 후에 사진을 찍어서 변형이 있냐 없냐에 따져서 시공사가 보수를 해줘야 되느냐 안 해줘도 되느냐를 판단하는 근거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들을 시공사가 책임져라 라는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시공사가 공사하면서 뭐 소음이나 진동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발생되는 민원이나 뭐 손해 같은 게 발생이 되면 시공사 니네가 책임지고 민형사상의 모든 민원에 대해서 시공사 네가 책임지고 다 처리를 해라 뭐 그런 뜻의 특약입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특약이겠죠. 공사하다 보면 민원 정말 많습니다. 요즘 민원 때문에 공사를 못 하는데 이런 특약을 하나 넣어놓으면 시공사가 적극적으로 민원을 처리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니까 꼭 넣으시면 좋겠습니다. 15번째, 현장 사무실은 필히 현장 인근에 설치되어야 하며 현장 부지 협소로 컨테이너 현장 사무실 설치가 어려운 경우 인근 사무실을 단기간 임대하여 현장 사무실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공사 수행상 또는 가설 건물 설치 등의 사유로 주변 대지 임차 또는 도로 조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 금액에 포함한 것으로 합니다. 가설 사무실 설치에 수반되는 각종 배관, 배선, 기구, 집기 등의 모든 비용은 시공사 부담으로 하여야 합니다. 라는 특약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공사를 수행하려고 하면 현장 소장이 현장에서 근무를 하셔야 돼요. 상주 근무라고 해서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퇴근을 하셔야 되는데 어디서 근무를 하실 거냐는 거예요. 뭐 일반 현장들 가서 보면 현장 사무실이 없어서 현장 소장이 길바닥에서 아니면 뭐 음식점 이런 데 가서 도면을 보고 그런 데서 뭐 컴퓨터 작업을 하고 서류 작업을 하고 그러십니다. 그게 뭐예요? 현장 소장도 다 사람인데 제대로 된 현장 사무실이 있어야지 현장 소장이 거기서 도면도 보고 업체들이랑 협의도 하고 또 서류도 만들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리고 회의도 해야 되고 꼭 현장 사무실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현장 내에 컨테이너를 설치를 하지 못하면 주변 건물 임대라도 해서 현장 사무실을 꼭 만들어서 현장 소장이 근무를 할 수 있게 만들고 거기에 대한 집기라든지 모든 비용은 다 시공사 부담으로 해야 한다 라는 내용의 특약입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하겠죠. 진짜 이거는 꼭 관철시키셔야 됩니다. 현장 소장이 제대로 공사 업무를 보려고 하면 현장 사무실이 꼭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정말 공사 개판 됩니다. 그러니까 꼭 이거는 현장 사무실 꼭 만들으라고 하시는 특약을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15가지를 설명드렸죠. 요것만 해도 되긴 되는데 제가 이거를 특약을 정리하다 보니까 한 50가지가 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 번에 50가지를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영상이 길어져요. 그래서 이거를 한 3번이나
3번이나 4번 정도로 나눠서 영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영상이 조금 부실하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그냥 그 자료를 본다 생각을 하셔가지고 여기 있는 거를 잘 받아 적으셔가지고 시공사 견적할 때 견적 조건으로 주시고, 그거를 특약사항에 계약할 때 딱 다 그대로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게 다 돈입니다. 돈. 건축주님 추가 비용 안 들어가게 하려고 제가 그동안 엄청나게 경험으로 쌓은 내용들을 하나 정리한 거예요. 어디에서 이거를 구할 수도 없는 특약들입니다. 제가 교육하고 있고 강의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가르쳐 드리는 그런 특약사항은 좀 양이 막 너무 많고 중복된 게 많은데, 그거를 좀 압축해서 필요한 것만 딱딱딱딱 정리해서 한 50가지 제가 정리했으니까 아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마 이거 특약을 보면 시공사가 이렇게 깜짝 놀래서 와, 미친 거 아니야?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고 쓰실 만한 것들만 쓰시고, 뭐 다 쓰셔도 되지만 일단 다 주시고 안 된다는 거 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지만 될 수 있으면 다 적용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다 적용을 하고 있으니까 건축주님도 다 적용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2편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이런 거 막 해주시면 좋은데 안 해주세요. 이거 영상을 계속 찍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좋은 정보를 얻으시려고 하면 무료니까, 그쵸? 이런 거 돈 주고 배우려면 돈 많이 듭니다. 근데 이거 무료로 보시는 거니까 구독, 좋아요, 뭐 알림 설정, 뭐 감사 댓글 뭐 이런 것들 좀 해주시면 저도 좋고 건축주님도 좋고 그러지 않을까요?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